수입 영향에 이어 최근 한국과 호주 간 자유무역 협정까지 사실상 타결되면서 전남 지역 한우 농가들이 더 큰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내년 6.4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전현직 관료들의 출마 선언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선거 출마 선언 현상, 그 이유를 분석해봤습니다.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방교육자치법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교육감 직선제와 교육위원 폐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영구 임대아파트에서 불이 나 혼자 있던 50대 지체 장애인이 불을 피하지 못한 채 숨졌습니다. 무료로 이용이 가능했던 활동지원 서비스 혜택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뉴스데스크 첫 소식은 거리로 나선 의사들 문제입니다. 의사들이 거리로 나선 데는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 의료 법안이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서울의 대형 병원만 살게 되고 지역 의료체계는 붕괴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환자를 돌보던 의사들이 거리로 나와 구호를 외칩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 의료 법안을 반대한다며 가두 시위에 나선 겁니다. 원격 의료 허용되면 의료 기반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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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정부는 원격 의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노인이나 도서 지역에 사는 주민 등의 의료 편의를 위해서 시행하겠다는 건데 다른 지역에 있는 의사와 환자를 모바일 등으로 연결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역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원격 의료가 적용되면 서울의 5손가락 안에 드는 대형 병원으로만 환자들이 몰려 결국 지역 의료 체계가 붕괴될 거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화면으로 환자를 진찰하기 때문에 오진율이 높아질 거라고 주장합니다. 지역 병원에서는 이제 수도권 병원에 대한 손님 현상이 지역병원에서 문제가 있었고 지역 병원이 계속 무너지게 된다면 의료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의료 소비자들은 엇갈린 입장을 보입니다. 집안에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겠다는 사람과 원격 의료 행위를 믿을 수 있겠냐며 반대하는 사람들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첨단 시대니까 집에서 할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죠. 마음 편하지. 어떻게 믿음이 가요? 1:1로 이렇게 환자하고 의사하고 같이 이렇게 다 맥박도 만져보고. 원격 의료 법안을 절차에 따라 국회에 상정하겠다는 정부.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감기마저 손쉬운 방법으로 대학병원에서 진찰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의료 가소비 현상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남 지역 한우 농가들이 다죽게 생겼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영향으로 도내 8천여 축산 농가가 이미 폐업했는데 여기에다 최근 한국 호주 간 자유무역 협정까지 타결됐기 때문입니다. 황성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담양에서 30년간 소를 키워온 이종진 씨는 사료값 상승과 속값 하락으로 최근 3년간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게다가 한국과 호주의 FTA 타결로 2015년부터 값싼 호주산 쇠고기가 밀려오게 돼 앞으로 어떻게 꾸려나갈지 막막합니다. 당분간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생각 안 하고 우리 축사인들이 바란 것은 포도 현상 유지. 여기서 먹고 사니까 축사내갖고 그런 바람뿐이죠. 현재 통계청이 발표한 한우 손익분기점 가격은 600kg 기준으로 570만 원 선입니다. 산지 농민들은 600만 원이 넘어야 겨우 손해를 면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우 현지 시세는 460만 원 선이어서 통계청 기준으로 봐도 소를 키워내다 팔면 팔수록 손해입니다. 국내 수입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호주산 쇠고기가 무관세로 들어올 경우 도내 한우 농가는 살아남기 어렵게 됐습니다. 미국산보다 점유율이 높은 호주산 쇠고기의 관세가 없어지면 한우 가격의 하락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도저히 농가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 그런다 하면 우리가 이제 뭐 정책적인 부분으로 농가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으로 최근 2,800 농가가 폐업 신청을 하는 등 1년여 사이에
8천여 농가가 소 키우는 일을 접었습니다. 도내 축산업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한우 산업 기반은 완전히 붕괴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 진출을 노리는 전현직 관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독 이런 현상이 심한데 그 이유를 윤군수 기자가 짚었습니다. 정년을 3년 이상 남겨놓고 명예퇴직한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장이 서구청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새로운 정치, 기존 정치인 의식과 행동을 완전히 바꾸는 정치를 소망하며 그 소망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정치 세력과 함께하기 위해 저는 정치 일선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광주시에서만 간부 공무원 3명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서 명예퇴직했거나 명퇴를 신청했습니다. 안철수 진영의 실행위원 가운데도 지방선거 출마를 노리는 전직 관료들이 10명 이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정계 진출 바람은 나라고 못할 것 있냐는 자신감이 우선 배경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광주의 경우 5개 구청장 가운데 동구와 서구, 북구청장 등 3명이 전직 관료 출신이고 전남에서도 장성, 곡성, 구례, 보성, 강진 등 5개 지역의 군수가 관료 출신입니다. 안철수 세력의 출현으로 선택지가 넓어진 측면도 있습니다. 저는 신당이 없으면은 민당 속에서는 틈도 없고 생각이야 의지야 100% 강하지만은 비현실적이고 제가 갖고 있는 역량으로는 부족하다는 저는 생각을 포기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일당 독주할 때는 비정치인으로 당내 경쟁을 뚫기가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활로가 생긴 셈입니다. 공직자들의 정계 진출은 풍부한 행정 경험으로 자치단체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참정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을 앞둔 관료들의 인생 이모작으로 변질되거나 정계 진출을 염두에 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일은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지법 장재영 판사는 사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20살 A씨의 재판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대구지법 서부지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발생지가 광주기 때문에 광주지법에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한 검찰과 달리 행위 장소 관할만 고려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역사 왜곡 논란을 빚은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가 최종 승인을 내린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이번 교육부의 최종 승인은 올바른 역사 교육에 적극 나서야 하는 교육당국의 책무를 간과한 것으로 학생들에게 정의와 역사적 진실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개혁 방향을 결정할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법도 수술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특히 교육감 직선제와 교육의원 폐지 여부에 교육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0년 개정된 교육자치법에는 내년부터 교육 경력이 없는 사람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 광역의회에 소속된 교육의원 제도는 일몰제가 적용돼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교육계에서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교육 경력 조항 삭제와 교육의원 일몰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자주성이나 전문성이나 특히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헌법과 유배된 결과를 새로운 법이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교육의원의 경우 일몰제가 지방선거 전체에 미치게 될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재선 기회가 차단된 일부 교육의원들은 교육감 선거 쪽으로 일찌감치 눈을 돌리거나 지역구 시의원 출마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느 정도 좀 희망이 보인다거나 이제 이런 것이 보이면 모르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여야 우리 정계특위에서 어떻게 진정이 될지 정말 사실은 오락가락하거든요. 막연하거든요. 교육감 직선제가 현행대로 유지될지도 관심사입니다. 새누리당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묶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민주당은 교사와 학부모로 투표권을 제한하는 제한적 직선제와 교육감 선거를 지방선거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이번 주 가동을 시작한 국회 정개특위는 다음 달 말까지 교육자치를 비롯한 지방선거에 새 틀을 짜야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반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관계법 개정은 시간에 쫓기고 있고 교육자치의 향방도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방공 식별구역을 확대하면서 F-15K를 광주에 배치할 수도 있다는 듯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은 특별법을 만들면서까지 도심지 군 공항을 이전하려는 정부의 국방 계획에도 상반된다며 차제에 광주 군 공항을 소음 피해가 전혀 없는 국토 남단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은행 노동조합협의회는 오늘 경남 창원에서 광주 경남은행 민영화 방안에 대한 협의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과 지역민을 위해 지방은행은 반드시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광주의 한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불이 나 혼자 있던 50대 지체 장애인이 숨졌습니다.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활동 지원 서비스가 있었지만 어찌 된 일인지 이 장애인은 이 서비스도 받지 못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재가 난 건 이른 오후였던 6시 30분. 작은 방에 있던 전기 장판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은 방 하나를 태우고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그러나 집 안에 혼자 있던 지체장애 1급 50살 박모 씨는 연기에 질식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박 씨는 간신히 거실까지는 몸을 피했지만 거동이 불편해 더 큰 화를 면하지는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이 났을 때 금방으로 지가 갔더라고. 걸어 넘어 걸어. 이러고 있다가 이러달라면 엄마 불을 가서 불러주고 오줌도 싸주고 내가 그러다가 세상에 내 자식을 죽어버렸으니 이제. 박 씨를 힘겹게 돌봐왔던 83살 노모마저도 불이 나기 30분 전 잠시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박 씨는 기초수급자여서 무료로 활동지원 도우미를 쓸 수 있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2007년 이전에 장애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다시 특수자를 또 받아야 돼요. 그러면 장애 등급이 지금 1급이신데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그 등급이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강제적 장애와 저희도 할 수가 없는 거고 본인들이 신청을 하셔야 돼요. 광주 지역 장애인 가운데 활동 지원제도 대상자는 15,000여 명. 이 가운데 실제로 지원을 받는 사람은 2,300여 명에 불과해 대다수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 MBC가 연속 보도한 치매 노인 묻는 노인 요양병원이 광주 전남 기자협회가 선정한 올해의 기자상 방송 취재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치매 노인 묵는 노인 요양병원은 치매 환자가 묶여있는 야간의 요양병원을 취재진이 직접 적발해 현장 취재했으며 모두 10편의 연속 보도를 통해 사회적인 관심을 모았습니다. 광주 전남 기자협회는 유시스의 희대사기극 680억대 전기자동차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총 13편을 올해의 기자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조선대 민주이사 추천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이사회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 개방이사 3명을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천위는 헌법재판소가 개방이사 제도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구 경영진은 사법부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관선 이사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은 공동성명을 통해 내년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 교육 운영비가 올해보다 39%나 늘어나지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0.6% 증가하는 데 그쳐 다른 교육과정과 교육시설 개선 등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